안녕하세요. 매주 다양한 사례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전담반 시간입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좀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꼭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이 사례를 하나씩 들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축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전화금융사기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프로는 사실 국내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자부심 가져봐요. 예. 저희가 자화자찬하자고 이런 말씀 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조금이나마 정말로 시청자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이제 사건을 천천히 되짚어 볼 거거든요. 예방법, 대처법 전부 다 공유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일단 오늘의 단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께 오늘의 단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서는 이겁니다. 주사기. 이 주사기가 힌트예요? 네, 오늘의 단서는 이겁니다. 아니 이제 두 분도 워낙 탁월하시니까 이것만 보고서 추리를.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데 오늘. 하다 뭐 이런 것까지 활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병원 사칭, 뭐 병원비도 뭐 대납해주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신종수법 같은데. 힌트 없어요? 힌트? 아이고, 여기까지는 좀 두 분께도 좀 무리였던 싶어서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백신. 이제 감이 오시나 봐요? 그럼 뭐 백신을 미리 예약해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일까요 혹시?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백신 예약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이미 거의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빌미로 한 스미싱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일당들이 어떤 일을 꾸몄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백신을 예방접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인들에겐 황금 같은 시간. 오전 업무가 끝나고 여느 때와 같은 점심시간이 돌아왔다. 오늘 옆팀 대리님이 점심 같이 하자는데 가능해요? 네, 지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인원이 좀 많아서 혹시 접종 증명서 있어요? 아니요, 아직 발급 안 받았는데. 당장 증명서를 발급받기엔 촉박했던 시간. 오늘 점심은 각자 흩어져서 하죠. 네. 결국 A씨는 점심 약속을 미룬다. 다음을 기약하고 각자 점심을 챙긴 후 다시 시작된 오후 업무. 그때 A씨의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한다. 때마침 질병관리청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문자였다. 혹시 백신 맞으면 앱에서 증명서 발급돼요? 네, 저도 앱에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세상 참 좋아졌네요. 쉽게 확인도 할 수 있고.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한 A씨. 앱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기본적인 이메일 주소부터 본인 인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까지 본인 손으로 직접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한 A씨.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많았지만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좀 더 편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거 받아두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인증하기 편하겠네. 신제품 회의부터 미팅까지 바쁜 오후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 다시 A씨의 핸드폰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난 송금한 적 없는데? 설마 이게 문제인가? 지향 씨, 혹시 아까 백신 접종 증명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제 폰에서 계속 소액 결제 되고 있는데 지향 씨 아무 일 없어요? 네, 전 괜찮아요. 그거 앱스토어에서 받은 거 맞아요? 아, 전 문자로 와서 설치했어요. 문자요? 질병관리청에서 뭐 설치하라는 문자는 안 보냈을 텐데. 전 문자로 링크랑 같이 왔는데. 일단 신고부터 해요. 그거 누가 사칭해서 문자 보낸 걸 수도 있으니까. 서둘러 경찰에 신고한 A씨. 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사건 접수 과정에서 전자금융 사기임을 인지했지만 이미 범인들은 소액 결제를 마쳤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후였다. 그저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사건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야, 이거 영상 보시면서 두 분도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는데 이번 사례는 저희가 여지껏 다뤘던 것들과는 조금 달라 보여요. 맞아요.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플을 복사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권 교수님?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이미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좀 한번 보시면 정말 똑같이 만들었죠. 이렇게 로고까지 똑같이 빼다 박은 정말 그 어플을 만드는 건데요. 아니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요. 이거 보시면 질병관리청이라고 딱 써 있고요. 우리 실제로 이 쿠브라고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맞아, 맞아. 정보 보내주잖아요. 그거 그대로 있고 이 가족 사진, 건강검진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이거는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참. 요즘에는 사실 뭐 보이스피싱이다, 뭐 스미싱이다 하도 조심하라고 하니까 대출 뭐 유도 문자라든지 또 전화 이렇게 오면 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어플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이와 관련된 검색어를 넣으면 자동으로 사이트가 뜨도록 이렇게 어플을 만들어서 혼란을 유도하는 범죄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별별 스미싱이 다 생기는데 스미싱이라는 게 일단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기 정보를 빼가서 돈을 맞습니다. 결국에는 훔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별의별 게 다 생기네요, 교수님. 그동안 저희가 다뤄왔던 거는 뭐 소상공인들 저금리 대출 사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거기에다가 이제 확진자 동선 알려준다고 막 뜨는 거 있잖아요. 그 궁금하잖아요. 내 주변에 누가 확진자가 있는지 왔다 갔는지 내가 뭐 거기 가본 적이 있는지 궁금한 거 이런 거를 알려주는 이제 악성 URL이라고 그러죠. URL 같은 것도 있고요. 하여튼 코로나19를 틈타서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 스미싱 문자가 자꾸 진화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 전에 권 교수님 보여주신 그 내용 보면 그 그림만 보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죠. 정말 대담하고 정교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여기 질병관리청 근무하는 직원도 혼돈할 것 같아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놔서. 근데 아까 영상에서 그 피해를 입은 직원의 직장 동료, 그 직장 동료도 질병관리청에서 진정서 발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키를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질병관리청에서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은 해줘요. 네. 발급은 해주는데 그걸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앱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고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이번처럼 별도 링크를 보내줘갖고 그걸 클릭하도록 해가지고 막 거기에 각종 뭐 전화번호 정보를 이렇게 넣는 거는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편리함에 가면을 쓴 사기 수법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영상을 봤을 때 어디서부터가 그럼 잘못이었던 거예요? 진짜 피해 시작을. 일단은 그 URL이라고 이제 주소가 온 거를 누르는 순간 이제 내 개인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게 첫 시작이 되겠지만 근데 이 경우는 내가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금지, 지급 정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뭐 우리 VCR 봤지만 거기에 출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당황하잖아요. 그때부터 뭐 어떻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뭐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이제 이런데 이때 침착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맞게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사건을 수습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던 겁니다. 그러죠, 공 교수님. 이게 코로나19를 빙자해서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뭐 겪고 있는 상황, 뭐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가면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 이제 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경우에도 링크 주소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것만 안 기억을 보내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연락이 올 수는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김옥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질병관리본부나 그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의 2000번인데요. 방역을 위해서 전화나 문자가 이런 곳에서 올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뭘 개인정보를 막 넣으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이유에도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전에 거기까지 방지를 했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 넘어가 버려서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지 좀 교수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바로 즉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분의 시간은 있어요. 물론 뭐 30분이 넘을 경우도 있겠지만 즉시 금융회사라든지 경찰에다가 피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정보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입력했죠. 네. 그럼 내 정보가 그들한테 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또 악용해서 내 예금 통장에서 돈 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금융감독원에다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금융결제원에다가도 연락을 해서 거기에 보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계좌를 개설했거나 돈을 뽑아갔거나 그다음에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조회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막 복잡해. 저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지 하지만 금융감독원 5글자는 기억을 하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야 하는구나. 거기에 더해서 내 전화는 이미 정보가 넘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전화로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뭘 해봐야 되냐라고만 물어봐도 그분들 알려주시죠. 알려줍니다. 진짜 스마트폰이 정말 편리하기도 한데 교수님 이게 그것 때문에 또 피해도 이렇게 쉽게 있나 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어떤 그 학자가 얘기하기를 편리함은 반드시 배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좀 편리한 우리가 좀 옛날에 귀찮고 은행에 가고 대면하고 확인하고 서로 이렇게 서류를 주고받던 시절에는 사실 이 범죄는 없었거든요. 없었죠. 불가능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실 이게 없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이 범죄를 자꾸 드러내고 예방을 하면 훨씬 더 편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범죄는 항상 앞서가고 수사는 항상 그 뒤를 따르도록 돼 있어요. 이건 뭐 필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도 예, 그 법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범죄가 없는 세상이 좋겠지만 범죄는 늘 있는 거고 그 뒤를 수사가 따르는 건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힘들게 자식들 학교 가르치고 먹고 사는 그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그 어르신분들 조금씩 그 모은 돈을 한꺼번에 톡 털어가는 아주 정말 악질적인 범죄거든요. 이 범죄. 절대 진짜 우리 어르신들 안 당해야 됩니다. 이거.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김옥주 교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두 분 교수님 모시고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대출 뭐 빙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 대상이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확대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훨씬 더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합니다. 핵심은 그거죠. 아까 김목준 교수님 말씀하신 핵심은 저도 뇌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어떤 경우에도 클릭하도록 하지 않는다. 맞아요.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범죄가 항상 수사보다 법보다 앞서간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인정해야 하는 현실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걸 이용한 보이스피싱마저 급증하고 있는 현실, 멈추지 않는 그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먼저 똑똑하게 대처하는 맞아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정보도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전자금융사기 전담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꼭 알아두셔야 할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연락드린 이유가 혹시 본인께서 이 두 통장을 개설하시고 이현주 일당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 판매하신 건 아니신지. 이현주라는 사람 몰라요, 저는. 저희 검찰 쪽에는 제가 이 사건과 무관 피해자라는 그런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인께서 이제 간단하게 피의자 입증을 받으셔야 되세요. 이해가 되셨어요?